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달귀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갈이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원에서 달귀를 구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각종 화초, 관엽들을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가져와서 하는 게 뭐냐면 분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리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물을 주는 분들도 많을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식물을 키울 때는, 특히 달귀를 키울 때는 가장 먼저 해줬던 게 햇살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무조건 이 식물은 햇살을 좋아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귀나 식물을 키워보면서 매번 경험을 쌓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살도 중요하지만 달귀는 역시 뿌리가 건강을 해야 예쁘게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봄이나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는데요. 관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봄에 분갈이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을이 짧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1월 정도만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이 식물들이, 특히 달귀 같은 경우는 뿌리가 서서히 멈춰가는 그런 시점이 오거나, 아니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엽식물도 그렇고 일반 실내 식물 산세베리아나 아니면 스투키나 제라늄이나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뿌리가 서서히 약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은 아주 중요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되냐면 분갈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분갈이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화분은 빠르게 분갈이를 해 주는 게 좋고요. 이 겨울에 성장하는 식물과 봄에 더 많이 성장하는 식물을 분리를 해서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달귀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할 수 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들레아, 저 뒤에 보이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빠르게 분갈이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하엽을 다 제거를 해줌으로써 이 잎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갈이를 할 때는 꼭 살피셔야 됩니다. 혹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런 잎이 무르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무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해서 검게 변해서 무르는 건지. 지금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는 무르는 증상이 보여서 분갈이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여기서 멈춘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무르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분갈이를 해줬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럽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좀 줄어가는 그런 이 두들레아나 아니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엽이 많이 져 있는 화이트 그린이나 이런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도 하엽을 제거하면서 빠르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뒤에 있는 노마 같은 경우는 잎 자세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끝부분이 검게 변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열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무너져 내린 경우입니다. 다행히 생장점은 검게 변하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귀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분갈이를 해주고, 이 두들레아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바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9월 중순 정도부터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두들레아는 거의 다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 이 에케베리아 품종입니다. 일반 하영종이죠. 하영종 식물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분갈이를 해야 될지, 분갈이를 봄에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냐면 여름에 하엽이 많이 졌는지 아니면 공중뿌리가 많이 났는지 그 두 가지를 보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엽이 많이 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서일 경우도 있고,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엽이 많이 진
그런 화분들을 중심으로 분갈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갈이 할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뿌리를 너무 아까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뿌리를 아까워해 가지고 그대로 심어주면 꼭 문제가 생겼고 하엽도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 공중뿌리가 나는 다육들입니다. 공중뿌리라는 거는 지금 홍화장처럼 이렇게 물을 줬는데도 공중뿌리가 나는, 1차적으로 공중뿌리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 홍화장은 원래 공중뿌리가 많이 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 잎 상태를 봤을 때는 하엽이 지고 있지는 않죠. 하엽이 지고 있지 않은데 공중뿌리가 난다는 것은 공기 중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화분에 가득 찼을 경우, 이렇게 얼굴이 많은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얼굴이 많고 공중뿌리가 나는 그런 다육이도 가을에 분갈이를 빠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을은 짧습니다. 여름, 봄보다는 짧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9월 초 정도에 다 분갈이를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분갈이를 할 때는 봄에는 상토를 많이 넣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상토보다는 피트머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상토를 많이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뿌리가 빠르게 노쇠화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요즘은 피트머스를 사용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가을에는 피트머스나 상토와 같은 거름 성분을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름 성분이 많다라는 것은 수분을 그만큼 많이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뿌리가 멈춰가는 시점에 수분이 많다 그러면 뿌리가 썩을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는 봄 분갈이에는 상토나 피트모스를 많이 넣지만 가을 분갈이에는 상토나 피트모스보다는 산야초나 S라이트, 소립을 사용하면 된다. 마사도 괜찮습니다. 마사도 영양분이 없어서일 뿐이지 다육이 뿌리가 빠르게 활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고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고운 단풍을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은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화분을 크게 쓰거나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다육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봄 분갈이를 추천드리고요. 분갈이를 했다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화분에 자리를 잡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기가 빨라지고 분갈이를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고운 얼굴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해주면 이 다육이들 얼굴 상태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 로치 보시면 얼굴이 어떤가요?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장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분갈이를 한 지 1년이 넘도록 이 줄기가 늘어지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잎이 떨어져도 분갈이를 하자 그래서 분갈이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긋불긋한 단풍은 보기 쉽지 않겠죠. 이 상태로 한 1년은 굳혀야 예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분갈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예쁘게 화려하게 단풍이 드는 모습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살충제, 살균제를 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분갈이한 화분들은 살충제, 살균제를 쳐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뿌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독한 약재가 들어오면 뿌리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꼭 살충제, 살균제는 분갈이 하기 전에 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갈이한 다육이는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분갈이 흙을 갈아줌으로써, 용토를 갈아주면서 뿌리가 빠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영양제를 쳐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분갈이를 하지 않은
그런 다육이들한테 주고요. 10월 정도에 칼슘제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리대에서 키우는 화초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차각막을 많이 해줬을 겁니다. 흐린 날에는 차각막을 걷어서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차각막을 제거를 해주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꼭 차각막을 열기 전에 햇빛 적응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9월 이맘때가 이 햇살 적응 훈련을 시키기가 가장 좋은 계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흐린 날이 많은데, 생각외로 흐린 날에도 이 햇빛 강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한 보름 정도만 햇살 적응 훈련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차각막을 걷어도 화상을 입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 정도만 지켜준다 그러면 충분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참 물은 분갈이를 한 다육이는 아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2, 3일 지나서 물을 줬을 때 물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주고요. 물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2차 PT병, 생수병 500ml 3분의 1 정도를 줘서 물에 반응을 하는지, 그러고 나서 물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2주 단위로 주는데 11월 초까지는 그렇게 줘도 11월 이후부터는 잎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잎이 말랑말랑할 때 물을 주는 게 가장 확실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